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일 모레면 출범 한 달 맞습니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네, 최저임금 인상이나 휴대전화 요금이나 또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진짜 올릴 수 있는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뉴스에는 매일 등장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기능하는지.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취임 전에 약 2달간의 인수위원회를 거쳐서 정부를 인수받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임기 동안에 국정 운영의 로드맵도 만들고 또 인사도 하고 또 정부 조직 개편도 하죠. 그 2달 동안에. 근데 이번에는 정상적인 대선이 아니었잖아요. 고리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위 대신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사와 조직 개편을 뺀 국정 운영의 5개년 로드맵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선거 때 203개의 공약을 걸었었고 또 정부에서 아주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서 100대 국정과제로 정리를 하고 이걸 몇 년에 걸쳐서 실현할 것인지 또는 소요 재원이 또 소요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새 정부가 어떤 일을 할지 정하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들 공약을 또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과거 그 인수위원회를 보면 로비와 읍소의 대상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 아주 무서운 곳이잖아요. 실제로 전화를 많이 받으시는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 뭐 그건 광역 단위든 기초 단위든 꼭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국정과제에다가 넣기 위해서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실 그 인수위 활동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선이 제대로 마무리. 인수위는 아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정위 활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선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좀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과거 인수위 기간이 있었던 기간에 놓고 보면 그렇게 늦은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2달 동안 했던 일인데 지금은 취임하고 한 달 열흘 정도 됐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요. 어쨌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초기에 이제 뭐 검증이나 이런 데 있어서의 약간의 또 이렇게 보완할 점도 있고 합니다만은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서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좀 많이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많은 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대통령께 특정 장관을 뭐 추천하신 적이 있으시다거나? 없습니다. 국정에서는 관여 안 하죠. 국정에서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관여 안 합니다. 한간에 그 청문회 돌파가 어려지면서 그 후보자 그 장관직을 고사하는 분들이 후보자 이름에도 오르기 싫다. 열에 9분 된다고 하던데요. 뭐 열의 9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없지는 않겠죠. 워낙 그 인사검증이 지금 까다롭고 또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고 또 야당이 매섭게 또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국정기획위에서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 개선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선거 때 이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5대 인사 원칙을 발표를 하신 적이 배제 원칙을 발표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원칙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고 그걸 현실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이걸 지금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정이 마무리할 때쯤 국민들께 보고를 드릴 건데요. 한 가지는 지금 국회에서도 인사와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안을 만드는 것을 이번 1차 내각이 완료되고 난 뒤에 국회에서도 이제 아마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내 대표단 간에는 합의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대 기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위장 전입 그리고 논문 표절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되는 겁니까? 완화라기보다는 네. 이제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네. 조금 바꾸는 이렇게 만드는 그때 나온 이야기 기준을 보면 만드는 왜 일을 하는 거죠. 투기 위장제품 중에서도 뭐 투기가 2005년 아니면. 이전에 한 거 또 뭐 투기 목적의 위장제품은 좀 빼주자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시기나 또는 교육 목적 이런 것은 언제부터 적용할 것이고 어느 선까지 네. 배제하고 또는 넘어갈 것이냐 이런 네. 기준을 만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민감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드 발사대 사기 추가 배치 관련해가지고 뭐 보고를 받았네, 못 받았네,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외교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정부로 이렇게 인수인계를 할 때는 네. 글로 된 것은 마침표 하나까지, 말로 한 것은 숨소리 하나까지 다 인수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네. 우리 국민들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쭉 다 밝혀졌습니다만은 그 국방부에서 보고할 때 네. 그걸 다른 누락했다. 다른 기지에 있는 네. 내기를 누락하고 보고한 건 사실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사실 이제 국정위가 워낙 소규모로 과거처럼 막 요란법석하게 않게 소규모로 이렇게 딱 만들어지셨잖아요. 그 최소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안보나 국방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참 물어봤어야 되는데 못 물어보고 못 챙겼다 이런 지적도 그게 있잖아요. 근데 국정위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네. 청와대 보고에도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그건 네.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문제가 예, 된 거예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또 시청자들이 네. 궁금해하는 네. 생활 밀착 관련 그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보자 시절에 내놨던 공약 있잖아요. 네. 통신기본료 폐지 방안. 네. 이걸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화면을 보고 얘기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생활 밀착형 공약 가운데 하나로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습니다. 한 달에 1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특히 음성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집권 후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국정기획자문위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보고조차 받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대안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 차원에서의 그 통신료 미래부와의 조율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래부 보고를 저는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0일 세 번째 업무보고에서는 6일에 새로 임명된 김용수 제2차관이 직접 보고에 나섰고요.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부담 경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라며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이행 방안을 내달라고 거듭 주문했는데요. 하지만 미래부는 3차 보고에도 국정위가 만족할 만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도의 절감 방안에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국정위는 어제 미래부로부터 4차 보고를 받았는데요. 미래부는 이번에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요금 조정에 개입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기본료 폐지는 지금 미래부가 수차에 걸쳐 보고를 하는데 결국 오늘까지도 그거는 뭐 이통사가 못하겠다. 네, 미래부 보고를 이제 세 번째 채자를 놓으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아쉬우셨나요? 일단 결론적으로요. 네. 예. 내일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는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지금. 뭐, 아까 기본료 네.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이제 원칙적으로는 우리 어르신들하고 그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부담은 좀 확고하게 줄이겠다라는 의지는 있는 거고요. 네. 또, 임금 체계 개편이나 또 할인율 상향 조정. 그러니까 법과 제도로서 현재의 네. 법과 제도로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좀 낮출 수 있는, 인하할 네. 수 있는 방안들은
거의 다 설계를 했고요. 내일쯤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의 기본요금 폐지됩니까? 꼭 기본요금이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데, 네. 하여튼, 그에 준하는, 기본요금 네. 폐지에 준하는 요금 인하 효과가 네. 나는 방안은 찾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통신 시장을 보면 이게 3사 과점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동통신 3사가 지난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이 한 11건. 그래서 그 과징금이 한 3,600억에 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동업체들의 경쟁도 촉발시키고 통신비는 공약대로 인하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이런 과정에서 혹시 통신 대리점, 이게 영세업자들이기 네.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또 대책들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미래부가 뭐 통신회사들 너무 편을 든다 해서 그 최민희 분과위원장이 호통을 치기도 했다면서요. 그건 정책을 네. 정리해가는 과정에서는 왕왕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네. 그 이야기 보고받으시고 살살 해라 그러셨어요? 잘했다고 하셨어요? 잘했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편에서. 예. 네, 네. 자, 또, 대통령 공약 중에 최저임금. 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만 정작 자영업자분들이 네. 편의점이나 치킨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6,000원대인데 이게 2020년까지 10,000원까지 올리면 시간당 10,000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 7,000원, 8,000원, 9,000원 이렇게 올려가야 합니다. 해마다. 이거 어떻게 하죠? 15%씩 올려야 되는데요. 당연히 중소상공인이나 네. 영세 자영업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네. 이 방안을 마련해서 이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 거. 그건 너무 전제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낮은 그 수준에 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비용으로만 놓고 볼 게 아니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다. 라고 이렇게 좀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OECD에서도 전 세계에 있는 논문 한 360 몇 개를 분석을 해봤는데 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사회 안정망 이렇게 성장률도 높이고 네. 사회 안전망도 안전하게 확보를 해서 오히려 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좀 그렇게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지난 대선 때 저희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당에서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정의당이나 바른정당도 2020년까지 10,000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을 한 바가 있고요. 또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은 2022년까지 네. 10,000원까지 올리겠다고 다 공약을 했기 때문에 네. 시기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네. 공약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는 네. 그 의제 매입 현실화나 또는 지역화폐 이런 네. 것들을 조금 활성화해서 수입 보존에 대한 네. 대책들 또는 세제 혜택에 대한 대책들 이런 것들을 함께 보완 장치를 만들어 가면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아마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정말 많이 관심 갖고 계신 기초연금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20만 원 가까이 드리죠. 네. 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국민연금 연동되니까 네, 네. 이 공약에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올려드리는 걸로 돼 있죠. 네. 이 약속 지킵니까? 네. 하여튼 임기 안에 30만 원까지 가는 것은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당장 내년부터 네. 한 25만 원 정도 네. 선까지는 지금 하려고 그렇게 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25만 원, 그다음에 21년에는 30만 원. 네, 지금은 딱히 21년이 될지 또는 뭐 한 해 정도 더 늦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임기 중에는 30만 원까지는 어떻게 간다. 갑니다. 지금 네. 이제 상위 70%까지 네. 10분 중에 7명 정도밖에 못 드린단 말이에요. 네, 나머지 소득이 좀 있는 분들은 10분 중에 3분들은 어르신들 못 받는데 이건 네. 어떻게 돼요? 그건 아직은 뭐 손대는 것은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월 달에 황금 연휴가 있거든요. 예. 제가 달력을 그려놨는데요. 보겠습니다. 저 2일 날 쉽니까 안 쉽니까? 저희들 공약입니다. 네. 예, 휴식권 보장, 우리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 또 이 경제 활성화, 이렇게 내수 진작 이런 차원에서 휴일로 만드는 것을 방향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결정난 건 없고. 예,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아니, 시기로 공약하셨으면 그 방향이 그러니까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네. 예,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휴식권을 보장해 준다는 네. 측면에서도 되는 방향으로 물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뭐 예. 재계나 또 일부 자영업자분들도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예, 쉰다고. 그런데 네. 이제 중간에 샌드위치 데이 이게
아주 휴일이 많거든요. 근데 네. 중간에 하루가 딱 끼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잘한 정책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확대 발전시켜야겠다. 네. 그런 거는 없습니까? 하여튼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용어상으로만 놓고 보면 네. 창조 경제 이런 거 다 좋은 용어들입니다. 네. 그걸 내용이 없어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 해왔던 일들을 쭉 보니까 그 중에 그래도 이거 하나는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병 월급을 한 2배 정도 올렸습니다. 네, 네.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까지 올렸는데 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는 거의 올리질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래도 한 10에서 15%씩 꾸준히 올려서 5년간 한 2배 가까이 20만 원 안팎으로 올려놨는데 이게 우리 사병들 우리가 군 네. 인건비가 한 10조쯤 되는데요. 12조 가까이 되는데 네. 그 중에 우리 사병이 한 4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사병 인건비는 채 1조 안팎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가 공약했던 대로 네. 인상하는 네. 그 제도는 계속 유지를 해갈 생각이고요. 사병들 최저임금의 한 네.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사병들 급여 생각합니다. 올려주면 그게 다 시장에 돈 푸는 겁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국방의 의무니까 당연히 그냥 뭐 거의 공짜로 우리 우리 젊은 청년들 데려다 써도 된다 이런 인식인데 네. 그렇지 않거든요. 예. 네. 네. 반드시 좀 이뤄야겠다는 정책 1순위를 꼽으신다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예, 지금 이제 우리 실업률이 네. 한 4.4% 안팎이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청년 실업률은 지금 11%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체감 실업률은 거의 24%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4명 중에 1명 정도는 지금 실업자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구직 단념자도 네. 작년보다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가면 큰 위기에 국가적으로 재난 상황과 같은 위기에 지금 처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것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일자리야말로 성장 동력이고 네. 우리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와 함께 이제 우리가 이번 추경에도 지금 11만 2천 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하니까 일반 공무원 늘린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치안이나 또는 안전 문제, 소방, 그다음에 또 아까 직업군인, 보건, 교육 이런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서비스에 관련한 일자리고요. 또 아울러 또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거든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가. 그래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창업을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관련 제도, 그다음에 예산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새 정부가 가야 할 방향 잘 닦아주십시오. 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태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